그런 활동들이 계속되는 것, 그게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의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의 타이틀이었는데요. 2016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무어의 법칙은 이제 죽었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사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든 무어라는 인텔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1965년에 매 2년마다 동일한 면적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날 거라는 이런 예측을 한 것이 무어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사실 반도체 산업이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큰 동력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 과거에 벽돌만한 사이즈의 휴대용 전화기가 이렇게 진화를 해서 작은 사이즈에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굉장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중요한 그 동력이 되는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죽었다는 거, 사실은 그 한마디가 지금 반도체 산업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은 집적도를 계속 증가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한계가 오면서 죄송합니다. 그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증가하는 집적도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둔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현재 반도체 산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어의 법칙이 이제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래도 그것을 극복해 보겠다는 노력들이 결국은 공정의 난이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또 테크의 전환, 신제품으로의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결국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공정들이 증가가 되게 되고, 또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반 사항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의 생산성의 증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심이 되는 상황에 있고요. 또 이런 내부적인 문제 외에도 사실 반도체가 이제 사용되는 시장들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커머디티 제품 수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이런 제품에서 점점 더 커스터마이즈된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중국의 그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내수 시장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또 미중 간의 장기적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제품을 극대화된 생산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렴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결국은 반도체가 생존할 수 있는, 제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스마트 팩토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스마트 팩토리가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반도체와는 또 다른 인더스트리들은 또 다른 정의를 할 수도 있고, 각자에 맞는 인더스트리에 맞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진행을 하겠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IoT나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모든 사물들, 장비들이 연결이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나오는 그런 새로운 ICT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단순히 제조 현장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기획 설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밸류체인의 전 부분을 연계하고 통합하여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능형 공장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의 그런 목표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만큼 제가 볼 때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에 환경이 좋은 인더스트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은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 산업입니다. 사실 이 장비가 요즘 가끔씩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 그 EUV 극초단파 노광 장비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오의 법칙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미세한 회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 장비는 기존의 그 노광 장치들이 한 193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으로 미세한 회로를 그렸다면 이거는 13.5나노 정도의 더욱더 미세한 극도로 미세화된 이런 회로를 그려주는 장비입니다. 이게 장비 한 대 가격이 한 2천억 정도 하고요. 최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팹에 6대에서 한 10대 정도의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의 장비에서 수천 개의 센서가 있고 거기서 0.01초 단위로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팹 전체로 봤을 때 이와 유사한 장비들이 한 2,000대 정도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미세한 제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외에도 그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계측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 데이터 등 하루에 한 0.3파타 정도가 저희 공장에서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한 50페타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양적으로는 엄청난 데이터지만 또 질적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로 개선할 부분들은 있지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제조 관련된 표준들이 굉장히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셈이라는 국제 단체를 통해서 장비의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생산 관리를 위한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과거 30년 동안 저희가 시스템화, 자동화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시스템들 굉장히 탑 최상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레벨부터 해서 장비 레벨까지 굉장히 많은 진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전체 모든 기업들이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스마트 팩토리가 진행하는 방향이 거의 동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5월 달에 그 반도체 업계, 제조업계 최초로 ERP를 셉R3 베이스에서 셉4 하나로 전환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도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스마트 팩토리가 지향하는 어떤 리얼타임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었고요. 또 생산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는 최근에 나온 ICT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전반적인 레가시 시스템들의 모더나이제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레벨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AI 기술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어, 공정 제어나 장비 제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디바이스 레벨에서도 IoT나 엣지 컴퓨팅 같은 기술들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적인 변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저희 SK 하이닉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면서 로드맵으로 갖고 있는 장표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2022년까지는 인텔리전트 컴퍼니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변화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스마트 팩토리가 지향하는 부분들과 얼라인이 돼서 전사적으로 계속적인 변화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를 어떤 전체 산업군의 일반화를 해서 정의를 하거나 어떤 레벨을 측정해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저희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건가를 한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만들어낸 스마트 공장 참조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어디쯤 와 있을까를 한번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던 자동화 쪽이랑 연계를 해서 봤을 때 저희 현재 상황은 한 4단계 정도에서 IoT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일부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과 유사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4단계와 5단계 이 중간쯤에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뭐 완성이라는 말씀 5단계를 갔다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어떤 하나의 지침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장표를 한번 추가를 해봤고요. 사실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오면서 저희가 어떤 성공의 요소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반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는 하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안 되고 사라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데이터의 역할을 좀 더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실 탤런트, 역량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SK 하이닉스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한 130명 정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실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이 도메인의 난리지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이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들, 그리고 주변 환경들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다양한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면서 개발의 속도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3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RPA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들도 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추진하는 가장 핵심이 어떤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조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데, 사실 제조업의 특성상 그런 변화가 쉽게 정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RPA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RPA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어떤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자동화해주고,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들을 더욱 가치 있는 시간에, 가치 있는 일에 엔지니어들이 활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욕구들도 나오고, 또 비효율적인 업무를 계속적으로 없애가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 SK 하이닉스에서는 이런 RPA, 소프트웨어 로봇들을 통해서 어떤 퍼스널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약간 RPA와 비슷하지만 챗봇을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챗봇의 역할은 지금까지 그 사용자들이 이런 디지털 세상과 인터랙션을 하는 방법에 좀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점입니다. 과거에는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메뉴를 찾고 또 거기서 정보를 찾아서 뭔가를 진행을 하고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스템을 또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는 업무별로 특성화된 챗봇을 통해서 텍스트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서 어떤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계속 가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챗봇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이것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AI까지 활용된 챗봇이라기보다는 텍스트 베이스의 질의응답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챗옵스의 형태로 해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바일 그리고 커넥티비티 인프라 확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이 보통 최근 공장들이 팹 부분만 10,000평 그리고 그 하부에 어떤 설비나 유틸리티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한 2만 평 이상의 스페이스에서 아주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기기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장비라든가 하부단의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들로 인해서 이런 무선망을 활용하는 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5G가 제공하는 근거리 셀 단위의 이런 네트워크망을 구축을 하면서 그런 제약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5G 기반의 프라이빗 무선망을 활용을 해서 IoT라든가 엣지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갈 것 같고요. 또 AR, VR을 이용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확장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인프라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클라우드를 생각을 안 하고는 아마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좀 보안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레이크라든가 엣지 클라우드를 이용한 IoT의 활성화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널리틱 플랫폼을 클라우드에 올리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완성이 돼서 저희 이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는 어떤 기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보드룸입니다. 아까 앞서 지멘스 분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디지털 트윈의 입장에서 정확한 KPI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동일한 넘버를 가지고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모든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리포트 시스템이라는 거가 그 전날의 데이터, 그 전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했다면 이 디지털 보드룸은 리얼타임 데이터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뷰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디지털 보드룸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 결국은 생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리얼타임으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만들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VR, AR 요즘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디지털 트윈이라는 관점에서 VR을 이용한 장비, 버추얼 장비를 만들고 그것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분해 조립을 해보든가
어떤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의 가상 장비를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단순히 뭐 하이닉스의 이런 기술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목적 외에도 장비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장비 업체와 같이 공동 개발하고 이 부분을 장비 업체가 자기네 장비 업체의 교육 아니면 뭐 세일즈 마케팅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상생의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 팹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AI 부분입니다. AI 빼고 아마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의 다양한 부분에서 AI 기술들을 접목하는 활동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니터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들의 품질의 어떤 양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판정을 한다든가 또 그런 디펙트들의 어떤 형태를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해주고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현장에서 많이 접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예측 부분에서는 그 공정 진행 조건 데이터와 최종 결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피드 포워드를 통한 프로세스 컨트롤 부분에서 머신러닝이 지금 활발하게 접목이 되고 있고 또 프로덕션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는 그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의 어떤 생산 제품의 이동을 미리 예측을 해서 바틀렉을 해결하고 최적의 공정 플로우를 제공하는 이런 쪽에서도 AI가 접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런 예지 보전,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측면에서도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펌프의 진동 센서나 이런 센서들을 더 부착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장을 예측하고 그 헬스 인덱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제품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품질의 그레이드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품질의 등급을 또 나눠주거나 품질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쪽에서도 AI가 활발하게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렸고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마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어느새 벌써 인더스트리 5.0이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산업혁명의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기계의 변화, 동력의 변화, 또 시스템의 변화가 중심이었다면 인더스트리 5.0에서는 이제 사람이 그 중심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로봇의 콜라보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로봇이 됐던 하드웨어 로봇이 됐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사람의 물리적으로나 지능적으로 어떤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산업혁명의 시기가 곧 시작이 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네이블러 어떤 성공 요소 3가지 중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과제들을 통해서 저희가 스피드라든가 데이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탤런트 부분에 대해서는 즉 사람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24시간 365일 가동이 되는 상황에서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고 또 워라밸에 치중하는 이런 문화들이 정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작업 현장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구성원들의 30%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의 특성을 봤을 때 어떤 과거에 열심히 많이 일하는 이런 문화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이런 변화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문화의 변화, 사람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많은 테크놀로지들, 새로운 기술들이 그간에는 생산성을 높이고 어떤 원가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활용을 하는 거에 주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구성원들,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복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간에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방향보다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맞춰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건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일사생 이 말이 굉장히 낯설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SK 하이닉스의 DT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스템이 일을 하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스템은 그러한 사람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되고, 좋은 시스템이 좋은 사람을 만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결국 스마트 팩토리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여기까지고요. 두서없이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어떤 기간을 정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를 수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SK 하이닉스 한번 계속적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